이거 기억나죠? 이거 뭐예요? 사면보주 안에 용의 입에서 나오는 사면보주인데 톤실라 수막새 기와의 중심에 있어 이게. 그리고 이건 뭐죠? 이건 수술. 그러니까 이제 꽃을 내가 한창 이게 그 관찰을 하니까 그런데 되게 수술이 많아요. 이 수술이 많고 가운데 암술이 탁 길게 나와요. 예. 근데 현실의 수술을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건 이제 많이 해보면 알아요. 여기 지금 사면보주라는 게 원식으로 해서 묶어서 용의 입에서 이런 사면보주가 나오는데 5개짜리는 없어요. 사면까지가 다인데 하나가 나오건 둘이 나오건 셋이 나오건 뭐죠?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오는 거야. 하나가 계속. 예? 그러니까 2개 나오건 3개 4개 나오건 무량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용의 입에서는 보주가 무량하게 나와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표현을 했는데 기와에다가 이거는 조금 쉬우니까 내가 그렸어요. 이제 그렸는데 빨리 그리다 보니까는 이제 엉망인데 여기서 뭘 느꼈어요? 이 형태에서 되게 수막새가 형태가 어때요? 동그랗잖아요. 이건 뭐예요? 타원형이잖아요. 이것도 보주 모양이에요. 동그란 것만 보주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저걸 하는데 여기 이제 보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묶음 묶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주가 나오는데 요것을 이제 연잎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연잎으로. 근데 현실의 연잎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제 연잎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그 식물의 조형하고 조형 예술에서 표현된 조형하고는 연관 관계가 있긴 있지만은 많이 달라요. 그 차원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제3 연기싹으로 한번 이해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전기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뒤에 이제 큰 잎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게 전체에 대한 것보다는 이거에 대한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된 거는 앞으로 이렇게 숙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잎이. 그러니까 번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굽은 거예요, 지금.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 순서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관계없고 어떤 제3 연기싹이라고 하는 원리에 따라서 내가 해본 거야 한번.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다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는 여기보다 이쪽이 길죠. 그죠? 전부 다. 그런 이제 타원체니까 여기보다 이쪽이 여백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길어졌어요. 이거는 안 해보면 나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제3 연기싹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부분을 내가 칠을 해서 스캔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자, 이제 이런 와당이 있는데, 한눈에 모든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모든 걸 봐왔잖아요. 그림이 있으면은 한눈에 전체가 다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서 한눈에 다 안 들어온다, 안 보인다 하는 얘기는 내가 처음으로 했을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 보고서는 다 봤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연히. 아, 난 봤다. 근데 뭘 봤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내가 실험적으로 그렇게 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뭘 봤냐. 그럼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쉽게 눈에 띄는 부분은 봤겠죠. 몇 가지는. 그 전체는 한눈에 절대로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작품이라고 하는 거에는 문양을 주로 얘기하고 이런 그 뭐 의자에 앉아있는 여인 이런 거는 한눈에 금방 다 봐요. 전체가 보여요. 그죠? 의자에 앉아있는 여인을 그렸다 그러면은 그건 한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그런 그 현실을 표현한 그 이전의 시대가 30만 년이란 말이죠. 그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조형은 전부 무늬예요. 예. 근데 우리가 무늬를 못 보고 살았는데 그 무늬라는 게 그냥 장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 무늬라는 게 다 뭐예요? 한마디로 다 연기문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생성시키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틀어서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문양이라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런 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뭘 뜻하는지를 내가 밝히면서 아무 의미가 없었던 문양이 만물 생성의 근원이 되니까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문양들이 만물을 생성시키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낸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뭘 찾아냈어요, 제가? 그걸 하면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뭘 찾아냈어요, 제가? 아무도 몰랐던, 존재도 몰랐던 조형 언어를 찾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조형 언어를 찾았다는 거는 그건 엄청난 사건이지만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말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언어만 알았는데 조형 언어를 내가 찾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문양을 왜 사람들이 못 알아봤을까요? 문양을 현실에서 보지 못하던 거라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린 현실에서 본 것만 알지 현실에서 보지 못한 걸 그리면 몰라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미술에서 추상화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문양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미술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야수파 무슨 파 뭐 해가지고 엄청난 그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현대미술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전통을 모르는 거예요. 과거의 전통을. 그게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현대 미술이 뭘 이제 지향을 하려고 그러는데 현대 미술이 왜 문제냐 하면은 뭐를 그려야 되는데 뭘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제 들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랄까. 그래가지고 별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하다못해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그 화랑이 들어갔더니 그림이 거꾸로 사람이 거꾸로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왜 저렇게 그 사람을 거꾸로 그렸지 그랬더니 요새 저런 그림이 핫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안 한 짓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현대 화가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피카소가 있잖아요. 피카소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피카소의 젊었을 때의 그림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냥 그 현실 세계를 그렇게 정확히 아름답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카소 그림은 그 그림은 아무도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 그림은. 왜냐면 그런 그림은 과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피카소는 그런 과거에 그런 걸 다 습득을 해가지고 또 이집트나 아프리카 미술을 공부하고 그런 전통을 공부를 해서 피카소라는 그 화가가 20세기에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피카소가 겪어왔던 그런 그 과거를 겪지 않고 그냥 피카소가 마지막에 만들어낸 그 그림 양식 그거를 또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현대 미술은 나는 부정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과거 전통에서 시작을 해야지만 그 튼튼한 바탕에 대해서 뭔가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 옛말이 있잖아요. 온고이지신. 옛날 거를 잘 익혀야 새로운 게 나온다. 법고 창신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우리는 그냥 알고만 있지 실천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이런 강의는 그림을 안 그린다 하더라도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 거지,
특별히 뭐 화가에게만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몰랐던 세계를 알았잖아요. 몰랐던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보다 훨씬 오래고 뭐가 많아요. 그걸 안 다음에 현실을 보면은 현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현실은 오류의 세계예요. 모두가 다 오류에 살기 때문에 잘못된 걸로 다 대화를 하고 살아요.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거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제 작품을 보고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다르게. 오류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 틀리니까. 내가 그거를 최근에 내가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아, 이게 사람들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은 옳은 게 아니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의견이 내가 들어보니까 틀렸어요. 그럼 내가 틀리다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오류의 세계에서는. 근데 그 모두가 틀려요. 그런 가운데 내가 이제 나타나서 지금 뭔가 이제 올바른 거를 얘기를 하면서 내 결론은 답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아,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오류의 세계에서는 그래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런 거는 최근에 내가 느낀 거예요. 네. 최근에 이게 그런 이제 저항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다르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하면서 나한테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오류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다르게 얘기할 수 있구나. 그렇지만 모두가 다르게 얘기하는 게 다 틀리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거는 내 삶에서 굉장히 귀중한 진리라고 할까? 그런 걸 내가 느꼈거든요. 내 말을 절실하게 여러분들이 체험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지금 내 이야기가 그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것도 내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호가 있다. 그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오류의 세계에서는 가능하지만 진리의 세계에서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보주의 확산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게 보주의 확산이다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보주가 뭔지를 알아야죠. 네. 이게 그 용면화의 조각 부분으로서는 엄청난 작품이에요, 정말. 아마 가장 그 볼륨이 강한 그런 그 용면화인데, 혹시 양지가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는 알아도 양지는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의 위대한 서예가이면서 조각가이면서 기와에 아주 능한 여러 가지 면에서 능한 그런 그 양지가 있고, 또 그 통일신라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시대에 걸쳐서 산 이 양지의 작품이 현재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있고 현재 그가 만든 작품이 남아 있는 사람을 아는 그런 작품이나 사람은 양지가 유일해요. 그럼 양지를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예. 양지는 정말 위대한 스님이면서 예술가예요. 글씨도 잘 쓰고 기와에 아주 제1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마 양지가 만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이렇게 위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없고, 밑에는 밑에는 이렇게 둥글게 거칠게 다듬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밑으로 이제 기와 등이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와, 굉장히 볼륨감이 있고 대단하다라는 걸 느끼려면은 이런 용묘나를 많이 봐야지 알아요. 그래야지 그런 느낌이 들지, 이것만 보고서는 아무런 느낌이 안 들죠. 그러니까 많이 봐야 돼요. 많이.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신현숙 이제 그려서 이제 보낸 거예요. 내가 이제 최적 분석을 해보는데, 난 이게 이제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뭔지 난 이거 솔직히 난 아직 모르겠어요. 이걸. 네. 근데 왠지 여기서 이제 보지만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긴 연기문이 나와요. 이렇게 긴 게. 근데 이것이 여기 아까 얘기하듯이 여기 선이 하나 금으로 해서 이것이 둥글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선이 없으면 그냥 플랫해지고 힘이 없어지죠. 이거 선을 하나 그음으로써 이게 둥근 구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연기문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은 내가 2만 점을 했다, 채색 분석을. 그러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2만 점이 얼마나 많은 건지. 그러니까 1년에 365일에서 매일 하나씩 하면은 365개가 돼요. 그러면 아주 쉽게 300으로 치면은 10년이면 몇 개예요? (1년에) 300개면은 10년이면 3000개예요. 20년이면 6000개예요. 그러면 20년을 해서 6000개를 해야 눈을 뜨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면은 20년 동안 2만 개도 할 수 있어요. 저처럼. 그러면 20년 걸려서 눈을 떠서 50년을 행복하게 살고 사물을 제대로 보는 게 좋아요? 그냥 에이 귀찮으니까 그대로 살자 그러고 그냥 오류 속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내가 작품을 보는 그런 그 능력이 생긴 거고, 그래도 채색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채색 분석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절감을 해서 지금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 몇 분이 이제 그 조형 분석 학회, 조형 분석 학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만든 말이에요. 그 이제 칼 융의 심리 분석학을 이렇게 읽다가 아 그럼 나는 조형 분석학이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조형 해석학에서 조형 분석학으로 이제 바꾼 건데,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채색 분석으로. 그러니까 채색 분석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학의 주체가 이 방법론이에요. 채색 분석법.
그, 자, 입에, 그 용의 입에서 제일 연기싹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보주에서 제일 연기싹이 나온다는 거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색 분석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거를 함으로 해서 작품을 읽어가기도 하지만 이제 보통 하나 하는데 1시간, 2시간, 어떤 거는 아주 복잡한 거는 한 3, 4일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 하면서 쌓여지는 생각이 중요해요. 그럼 3시간 걸렸다. 그럼 3시간 동안 이걸 분석을 하면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생각 없이 하는 거는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메꾼다는 식으로, 요새 뭐 칼날이 뭐 있죠? 그건 소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또 중요해요. 예. 그래서 난 이제, 아까 신화백은 이걸 먼저 했지만, 이제 이걸 이제 먼저 했단 말이죠. 어떤 것이 옳은지는 나는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연기싹이 나오고, 끝에서. 항상 제일 연기싹 머리에서 나와요. 근데 이쪽은, 실제 그리면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내가 그려 넣은 거예요, 지금. 없는 거를.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연기싹, 제 연기싹 나오고, 그 다음에 제3 연기싹 나오고, 또 여기서 연기싹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서도 제3 연기싹, 갈래에서 제 연기싹,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연기싹이 나오고.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이 하지 않으면은 몰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전개 원리가 있는 걸 내가 발견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내가 원래 그린 것에서 조금 바꿨어요. 이걸 바꾼 게 아니라 이건 바꿔서 내가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 저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 저렇게 건방진을 하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물도 있고, 예술품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예술품 중에 이제 현실을 그린 거 말고, 30만 년 동안에 이제 그려진 수많은 문양들이 있어요. 절에 가면 온통 문양이에요. 또 고딕 건축에 가면 온통 문양이고, 모스크, 이스라엘의 모스크에 가면은 그건 더해요. 전체가 문양이에요. 도대체 그 문양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걸 제가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스크도 연구하고, 고딕 건축도 연구하고, 기독교 건축도 연구하고, 불교 사찰도 연구를 해서 많은 걸 풀어냈어요. 예. 그럼 답은 하나예요, 거기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틀리게 해요. 틀리게 설명을 해요. 그럼 내가 틀렸다 그러면은, 내 방식대로 해석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정말 위험한 얘기예요. 예. 수학 풀 때 답이 하나잖아요. 그죠? 여러 개라면 큰일 나잖아요. 수학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규인데, 이게 불을 가할 때 좀 이제 그 차이에 따라서 연두색이 나기도 하고 초록색이 나기도 하고, 조금
연두색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데 어쨌든 한 가지 색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이게 한 가지 색이라는 것도 모르고 봐요. 아, 이게 한 가지 색으로 만들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봤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색으로 됐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채색 분석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이렇게 채색으로 알기 쉽게 하니까 파악이 쉽잖아요. 이걸 안 하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그 30만 년 동안에 이어온 문양을 최초로 본 사람은 저예요. 채색 분석을 해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도 이 문양을 본 적이 없구나 하는 걸 내가 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양 옆에 이런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채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근데 이제 내 경우에는 진한 초록색으로 제일 연기싹을 그리고 조금 이제 이거 초록색으로 할 수 있지만 조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일 연이은 제일 연기싹이구나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또 연두색으로 제일 연기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초록색 제일 연기싹 그 다음에 제일 연기싹 제일 제3 연기싹을 내가 찾은 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그걸 찾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30만 년 동안의 문양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정말. 근데 제일 연기싹, 제2연기싹, 제3연기싹을 찾은 게 내가 고구려 박화를 분석을 하면서 알아내는 거예요. 초기에. 그런 걸 연구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걸 찾아내서 이걸로 모든 게 풀린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건데 그러고 나서 15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14년이 지났 그러면서 이 제3 연기싹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맨날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네. 이게 여기 제1 연기싹 이렇게 하면 제2 연기싹이잖아요. 그죠? 제2 연기싹 그렇게 이제 색칠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 보고 죽어요. 본 게 없어요. 제가 꽃을 찍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꽃을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쭉 보니까 내가 평생 꽃과 함께 살았는데 요 최근 10년 동안에 이제 밀착 관찰을 하면서 꽃을 알아가는데 꽃도 한 번 보고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거를 체험했어요. 10년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보니까 드디어 꽃이 보이는 거예요. 작품과 똑같아요. 제가 계속 이제 카톡으로 꽃을 보내요. 메시지를. 사람들이 모르죠. 왜 보내는지. 아까 막 보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 안 보낼 거예요, 이제. 근데 내가 그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계속 내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는지 모르죠. 안 봤으니까. 이제
여기서 제3, 그래서 이제 또 삐쳐나가서 이게 생명의 싹이 이제 또 나가는. 여기 이제 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여백이 좁으니까 이렇게 하고 제3 연기싹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생기고 갈래 사이에서는 전부 이런 뭔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든지 나와요. 네. 이런 형태도 나오고 이런 형태도 나오고 제3 연기싹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긴 제1, 제2, 제3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3 연기싹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1, 제2를 모르면 또 제3을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가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양쪽에 네, 여기서 지금 여기 끝이에요. 지금 선 안 그어서 그렇지 여기가 이제 끝이고 여기가 선이 하나 나와서 이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제1연기싹 나오고 그래서 지금 용의 입에서 즉 보주에서 아까 우리 신화백이 마지막 보여준 거 보주에서 이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용의 입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 왠지 여긴 여백이 넉넉지 않으니까 양옆에다가 길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제가 그런 거를 많이 해봐서 얘기하는 거죠. 이 제3 연기싹 대신에 뭘 표현했었죠? 전에는 보주를 표현했잖아요. 양쪽에다 쭉. 그게 용의 입에서 나오는 보주거든요. 그건 용의 입에서 나오는 연기문인데 연이은 제3 연기싹 문의인데 이제 여러분이 자꾸 하면은 이 제3 연기싹하고 보주하고 같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건 저도 말로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그 아주 내밀한 거고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시간이 없어서 이게 요거밖에 못했어요. 하나는 연화문 아까 얘기한 걸 모두 연화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연화문이 아니고 보주의 확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색칠도 정성껏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다음 조형 분석 학회에서 발표할 때 누가 엉터리를 해오면은 야단 쳐도 돼요? 예? 제 야단을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예.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그림이에요. 이거는 조형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껏 해야 돼요. 정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